번째 항목은 배우자와 동생에 이어 모친까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간밤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됐는데요. 지난 4일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대가로 군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가 됐었는데 그때는 법원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각을 했었죠. 이후에 검찰은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 조모 씨는 휠체어를 타고 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혐의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추가된 것 가운데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검찰은 조모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서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은 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될 빚이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예. 이 조모 씨는 이 채무를 피하고자 웅동학원 상대로 한 재판에서 확보한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이혼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이제 피한 거라는 점에서 이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예. 아울러 범인 도피 혐의는 이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 공범들 일부는 지금 보석 청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공범들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서 일부는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이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을 또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한 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공범 중 한 명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변호인 측이 검찰이 사건 기록을 복사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준비가 어렵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검찰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건 기록을 검찰이 계속 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사건 기록 복사를 불허한 것은 공범 수사가 한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공범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말한 공범이라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를 불허해서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바 있는데 이 법원은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것을 여기서는 검찰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관련자들에 대한 이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등이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수사기록 복사를 안 해줬다 이 말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해주겠다 이 말인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맨 처음에 모친까지 그랬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 어머니도 수사를 받게 되나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이 소송 문제랑 교사 채용 비리가 일어난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사와 이사장을 이제 지낸 바가 있죠. 예. 검찰은 이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모친도 채용 비리 및 위장 소송 혐의 등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국 전 장관 모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언론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그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이 PC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발견했다. 이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죠. 조국 전 장관은 허위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인사청문회 당시에 밝힌 바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에 관여한 바는 있는데 이게 이제 채용 비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검찰은 구속된 정경심 교수와 동생 조모 씨 그리고 오촌 조카 조모 씨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입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1일에 트위터에다 쓴 말인데요. 네. 이 미국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정식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찬성이 232표, 반대가 196표였는데 민주당에서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한 거고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한 걸로 이제 셈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권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돼요? 결의안은 그간 하원 정보위를 중심으로 3개 상임위가 각각 진행해온 탄핵 조사를 앞으로 정보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탄핵 조사를 마치면 정보위가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보고하고 여기서 탄핵 소추 권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탄핵과 관련된 증언 정치는 비공개로 일단 진행이 되어 바 있는데 앞으로는 공개 청문회 형태로 열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증인을 대진 신문하는 등의 어떤 절차도 이 결의안에 명시가 됐습니다. 이 수준은 이제 닉슨, 클린턴 대통령 때와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 민주당은 추수감사절인 11월 28일 이전에 탄핵 조사를 최종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어때요? 일전에도 전해드렸듯이 탄핵이 실제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얼마나 이제 받쳐주는지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슬람 국가 수장 제거 작전이라든지 이런 대외 정책 문제나 또 경제 문제에서 성과가 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될지 아직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의문이란 거예요? 먼저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의 청문회 출석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하원은 존 볼턴 전 보좌관에게 다음 주 청문회 출석을 이제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재직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보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예. 또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이란 핵 협상이나 북한 문제를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소환장 없이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하원은 다음 주에 존 볼턴 보좌관이 불출석할 경우에 소환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면이 의문이에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의 관건인데요. 여기서도 좀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향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중국의 관료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가 돼서 이 일정에도 이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곧 발표하겠다고 트위터에 썼지만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홍콩 문제가 악화되는 것도 이 문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콩 문제도 관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콩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4중 전회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지난달 31일 홍콩과 마카오 등 관련 문제도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일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국 양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면서 홍콩에 대한 직접 통제권 발동 가능성도 예고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